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40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 장애는 연하 장애와 같은 의미로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뇌졸중 대상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아닙니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이지 않는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맞습니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아니죠.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식사 중간 아니고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아닙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36번의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마비된 쪽.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왼쪽 맞습니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위로 아니고요. 밑으로입니다. 밑으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말을 걸면 안 되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마비된 쪽이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관리를 한다.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죠. 마비된 쪽은 왼쪽입니다. 왼쪽.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왼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37번의 정답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38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2.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넣어준다. 뒤로 젖혀 아니고요. 한 알씩 아닙니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반좌위. 알약이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두세 번으로 나누어.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우유 아니고요. 물입니다. 약을 삼키기 쉽게 해주고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4.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아니죠?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5.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입안에 넣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38번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39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A와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2cm 정도 짜 넣는다.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A는 아래 결막낭 위입니다. 1번 A는 동공위 아니죠? 2번 상부 결막낭 위 아닙니다. 3번 상부 결막낭 위 아니고요. 4번 하부 결막낭 위 아래 결막낭 위 같은 말입니다. 5번 A 하부 결막낭 위 맞고요. 방향 B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번 B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습니다. 2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고요. 3번 바깥쪽에서 안쪽 아니죠? 4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습니다. 5번 바깥쪽에서 안쪽 아니고요. 따라서 둘 다 맞는 것은 4번이죠. 39번의 정답은 4번. A는 하부 결막낭 위, B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귀지는 의료기관에서 제거해야죠. 의료기관.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하방 아닙니다. 후상방. 3. 약이 귀 안이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점적한다. 맞습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 투여 직후 점적 한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아래로 아니고요. 위쪽으로. 투여 직후 점적 한쪽 귀 입구를 위쪽으로 하여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5.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하루 동안 아니고요. 15에서 20분 동안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40번의 정답은 3번. 약이 귀 안이 측면을 따라 흘러가도록 점적한다. 41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맞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반대 방향 아니고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게 한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아닙니다. 올려준다.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찬 수건 아닙니다.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5.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안됩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한다.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 냄새, 특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41번의 정답은 1번.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4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아닙니다. 고무줄 바지를 입힌다.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앞에 아니고요. 옆에.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안전손잡이는 대상자가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 양변기 옆과 세면대 옆 등에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맞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 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치매 대상자 자신이 행동에 옮기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아닙니다.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치워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아니죠? 제한한다. 제한한다.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2번의 정답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아닙니다. 즉시 버린다.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2.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아닙니다. 같게 한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맞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4.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작은 수건 아니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5.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마비된 쪽 아니고요. 건강한 쪽으로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43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방광 세척을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이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아닙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안되죠?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5. 걸을 때는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높이 아니고요. 밑으로 가도록 소변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한다. 44번의 정답은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이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알코올솜 아니죠?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 후 따뜻한 물티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마른 수건.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편 상태 아니고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교환하는 동안 아니고요.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바깥면 아니고요.
안쪽 면입니다. 안쪽 면. 둔부 밑에 새 기저귀 안쪽 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맞습니다. 더러워진 기저귀는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깨끗한 부분인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45번의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아닙니다. 찬물에 담가 보관한다.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아랫니 아니고요. 돌려 뺀다 아닙니다. 위쪽 의치, 위쪽 의치.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물을 받아서 아니죠. 흐르는 미온수에 흐르는 미온수에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동시에 아닙니다. 윗니 먼저죠.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운다.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맞습니다.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46번의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정제를 말합니다. 1.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아닙니다. 세정제를 모발에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아니죠.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3.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세정제는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47번의 정답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48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도는 앞쪽이고요. 앞쪽. 항문은 뒤쪽입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인 요도에서 뒤쪽인 항문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요도, 질, 항문이죠. 48번의 정답은 3번. 요도, 질, 항문.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는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이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0분 정도 아니고요. 5분 정도.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 다리 맞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맞죠?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마비된 쪽은 왼쪽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귀 속 깊숙이 아니고요. 귀 입구에 목욕 후 귀 입구에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49번의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두 번째, 다.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세 번째, 나.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 하의를 벗긴다. 네 번째, 라. 대상자의 마비된 쪽인 오른쪽 다리 하의를 벗긴다. 50번의 정답은 3번. 가다, 나라. (51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1번 그림을 보시면 반앉은 자세인 반좌위 자세입니다. 반좌위.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를 말합니다.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위관 영양을 할 때. 2번 그림. 바로 누운 자세인 앙와위 자세입니다. 앙와위. 천장을 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하죠.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입니다. 잠을 잘 때. 3번 그림. 옆으로 누운 자세인 측위 자세입니다. 측위. 둔 부위 압력을 피하거나 둔 부위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입니다. 관장시 자세. 4번.
4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인 복위 자세입니다. 복, 위,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5번 그림은 바로 누운 자세인 앙화의 자세인 2번 자세에 다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를 묻고 있죠. 1번 그림 반좌위, 숨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 바로 1번이죠. 51번의 정답은 1번.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두 번째,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세 번째, 라,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네 번째, 다, 반대쪽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다섯 번째,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52번의 정답은 1번, 가나라다마.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뒤쪽에 선 사람 A죠. A는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다. 다리 쪽에 선 사람 B죠? B는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린다.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A는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서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다 그랬죠? 겨드랑이와 팔입니다. A는 3번 보시면 겨드랑이와 팔 나와 있고요. B는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B는 종아리 아래와 넙다리 밑이죠. 53번의 정답은 3번. A는 겨드랑이와 팔, B는 넙다리와 종아리.
54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오르막길을 갈 때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내리막길을 갈 때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 문턱을 넘을 때 아닙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니고요. 3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아니죠.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아닙니다.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경사도가 큰 경우 오르막길을 갈 때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맞습니다. 54번의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기차에서 내릴 때는 지, 마, 건 순서로 내려간다.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내려간다. 마비된 다리는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 따라서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첫 번째, 등받이가 높다. 1번 그림, 등받이가 높습니다. 2번 그림, 등받이 맞고요. 3번 그림, 등받이가 높다. 4번 그림, 등받이가 낮죠. 5번 그림, 등받이가 없네요. 두 번째, 팔걸이가 있다. 1번 그림, 팔걸이 있습니다. 2번 그림, 팔걸이 없고요. 3번 그림 팔걸이 없죠? 4번 그림 팔걸이 없고요. 5번 그림 팔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다. 1번 구멍 있습니다. 2번도 있고요. 3번 있고요. 4번 있습니다. 5번 있고요. 네 번째, 목욕 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1번 그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죠? 2번 그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맞습니다. 3번 그림, 바퀴로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5번 그림, 바퀴로 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모두 맞는 그림은 1번.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아닙니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더운 물로 헹군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한다. 2.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아닙니다. 장갑을 껴야죠.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분비물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3.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아닙니다. 그늘에서.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아닙니다. 따로 세탁한다.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57번 정답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8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아닙니다. 보호용 커버는 씌워둔다. 씌워둔다.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다. 2.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3.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안됩니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되죠? 사용하지 않는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안됩니다. 꽂지 않는다. 꽂지 않는다. 58번의 정답은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9번.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나,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 팔꿈치나 양 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두 번째, 다,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 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세 번째, 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네 번째, 라,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59번의 정답은 3번, 나다 가라. 60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안됩니다. 대상자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나누어 준비해둔다.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대상자에게 드려야죠.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잔돈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3번.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죽만 드리면 안 되죠? 대상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한 식재료와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한다.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안 되죠? 대상자의 허락 없이 식품을 처분하지 않으며 대상자와 함께 냉장고 내부를 정리정돈한다.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좋은 방법이죠? 60번의 정답은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아닙니다. 뚜껑을 덮고 삶는다.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한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맞습니다.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헹구기 전에 세탁물이 비눗기를 먼저 탈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아닙니다.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이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류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한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안 되죠? 땀은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땀이 묻은 부위를 두 장이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 세제로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아닙니다.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세탁한다. 61번의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62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1번.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2번.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문제와 관련 없죠? 3번.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아닙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죠? 5번.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아닙니다.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옆에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62번의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아닙니다. 노인은 침상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야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아닙니다. 금주하게 한다. 금주. 3번.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아니죠?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맞습니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약 복용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63번의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아닙니다. 냉장고에 붙이지 않는다.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요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맞습니다.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아닙니다. 문턱을 없앤다.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주방용 랩 아니죠? 절연체. 화상 예방을 위해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아닙니다. 부엌 안쪽에 두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는다. 64번의 정답은 2번. 요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아닙니다.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3.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아닙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4.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맞습니다.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5.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아니죠.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65번의 정답은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66번.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금방 잊어버리겠죠?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적어둔다. 필요하다면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준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안되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보호자 아니죠?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곧바로 찾을 수 있게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안됩니다. 문 입구에 걸어두지 않는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까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맞습니다.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66번의 정답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아닙니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안되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막연히 기다리면 안되고요.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운다. 4. 쌀 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좋은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67번의 정답은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좋은 방법이지요?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2.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3. 남편이 오셔야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 4.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아닙니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5.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8번의 정답은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치매 대상자는
의자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아니죠? 3번.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아니고요. 4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금방 잊어버리겠죠?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의자에서 탁구로 관심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맞습니다. 69번의 정답은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70번) 제가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1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2번.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며 항의한다.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3번.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번.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대상자에게 가면 안 되죠. 70번의 정답은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은 고등어, 게, 삼치 등이 있겠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자전거, 오토바이, 트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단어 말하기 활동.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활동은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1번 계산력 아닙니다. 2번 억제력 아니고요. 3번 친화력 아니죠. 4번 수능력 아니고요. 5번 언어능력.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맞습니다. 71번 정답은 5번 언어능력. (72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아니죠.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쥐는 자세 등 치매 대상자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아닙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용어, 언어적 의사소통이죠? 언어적 의사소통. 질문에서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아닙니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아니죠?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72번의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73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대상자죠? 1번.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속삭인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작게 벌려 아니죠?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4. 보청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고음 아니고요. 낮은 음조로, 낮은 음조로.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73번의 정답은 4번. 보청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74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1번. 크고 빠르게 말한다. 아닙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2번.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아닙니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추상적 아니고요. 새로운 주제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4. 여기저기 등이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의자, 손자, 욕실 등 명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맞습니다. 74번의 정답은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75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한다.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안 되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아닙니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아니죠? 4번은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진압력 장애. 질문은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묻고 있죠? 따라서 4번 아니고요.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맞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5번의 정답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한다. 치매 대상자는 몇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아니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일상적인 어휘. 치매 대상자와 말할 때는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맞습니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아닙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말한다. 조용한 장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아니죠?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치매 대상자 대부분은 동작이 느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하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76번의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77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선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데요. 선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다. 1번 근로기준법 아닙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 아니죠?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니고요.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닙니다. 77번의 정답은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8번) 발가락 골절에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아닙니다.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아니죠.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 부종 예방을 위해 냉찜질을 한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아닙니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맞습니다. 골절 시에는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심한 통증이 있는지, 손상 부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손상 부위가 부어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 노출된 골편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서 뼈 조각이 보이는지 잘 관찰해야 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걸어보게 하면 안 되죠.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78번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잘 관찰한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전원을 켠다. 전원 켜기. 두 번째, 패드를 붙인다. 패드 부착.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심장 리듬 분석. 네 번째,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제세동. 다섯 번째,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가슴 압박. 79번의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cm 아닙니다. 약 5cm. 가슴이 약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맞습니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아닙니다. 바뀌지 않게. 바뀌지 않게.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앉아 압박한다. 걸터앉으면 안 되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이 비율로 한다. 아닙니다. 30대 2.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80번의 정답은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 41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